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성공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 하나처럼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천지개벽을 하듯이 사람의 180도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삶의 상황과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명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투자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생각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리뷰의 앨리스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기개발, 동기부여, 해외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이리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나 또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을 겉에서 보면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사업 수완이 뛰어나니까, 이런 인상을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대화를 몇 마디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럼 나도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외모적인 것 말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울트라셀프라는 저는 5글자, 이 한 단어의 키워드를 통해서 저 사람들과 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에 비밀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생각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이해하죠. 생각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생각을 조금 넓은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생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동물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인데, 동물, 특히 모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수천 마리 알을 낳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의 DNA를 가진 최대한 많은 버전의 알을 퍼뜨리는 거죠. 이 알에서 깨어나서 자기와 같이 성체가 되는, 모기가 될 아이들이 그 다음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모기처럼 수천 마리의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기처럼 할 수 있는, 자기의 DNA를 최대한 많이 퍼뜨려서 할 수 있는 인간만의 강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생존 실험입니다. 한마디로. 모기는 많은 알을 퍼뜨려서 생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알들이 새끼 때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많은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자기 엄마의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인간은 충분히 생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가늠하고, 안 될 것 같을 때 곤충의 알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을 사살시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생각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고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서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물은 자기 새끼를 죽이고 인간은 자기 생각을 죽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겠다, 계속해서 내가 원래 있는 내 삶의 패턴에 갇혀있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지를 미리 생각하고 구상한다는 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는 거, 이것을 너무도 깊이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성공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과 행동을 좀 구분을 해서, 물론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 하나처럼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천지개벽을 하듯이 사람의 180도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삶의 상황과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명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투자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바로 했을 때, 그때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데, 그 투자 손실은 한번 클릭 잘못하면 그냥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의 연봉이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생각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내가 이거 했는데 실패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의 계산을 너무 합니다. 실패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플러스는 안 돼도 내가 0은 고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그 기준, 그리고 그 어떤 가치, 이거를 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트라이 해보지 않으면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꼭 아셔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능력치, 그 능력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떻게 하지? 고뇌할 때, 이때 나옵니다. 어떻게, 나 몰라, 어떻게 하지? 잘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고군분투할 때, 그때 능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언제 성장을 하냐면, 나 이거 버텨야 돼. 힘든데 좀 더 버텨야 돼. 펴기 뭐 10개가 내 최대치인데 하나 더 해라고 옆에서 막 코치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완벽하게 못해요. 머릿속에처럼, 그래, 내가 원래 10개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11개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한다고 안 됩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데 11개 할 마음을 가지고 저항했을 때, 그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동 자체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생각을 올바르게 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각 오류를 없앤 상태에서 행동을 할 때, 나는 이걸 통해서 기술을 얻게 되거나 내 어떤 능력치가 올라간다 라고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난 이 저항을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 이거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으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연결하기 쉽다는 거죠. 조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조직에는 속해 있는데 뭔가 피드백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고민에 의한 질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거는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피드백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어떤 손님이 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들을 말들이 있는데 이건 부정적이니까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를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행동과 나의 미래로 연결시켜주지 않는 아주 그런 생각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괜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줘, 어땠는지.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팩트로 때리기 때문에 뭔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능력이 없고 나한테 쓴소리도 못하는데 성격이 좋아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안 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악마예요. 막. 그런데 성격도 안 좋고, 안 좋은 거나 일 잘못하거나 뭐 쉬거나 그러면은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계속 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란 대로 하면 뭔가 하나씩 얻어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긴 한데, 내가 그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견딜 수만 있다면, 사실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을 어떻게 좀 다스리냐, 여기에 키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개인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혼신을 갈아 넣어서 내가 잘해보겠다고 한 거지 못해보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검증을 받거나 반응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게 조회수나 이런 걸로 바로 연결될 때. 그리고 그렇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거는 뭐 내가 아무리 잘 썼어도 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사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커머스 하는 분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매일매일 아니면 매일매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으면 계속 아프죠. 그분도 지금도 아파요. 억대 연봉, 수십억대 연봉이어도 아파요. 예,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엄연히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치라는 것은 그 결과값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었는데 결과값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막 반성도 하게 되고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다음에 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피드백을 마치 금처럼 여겨서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삶과 커리어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커리어라는 것 자체가 고군분투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를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통제한다는 건 마치 나를 억압하고 뭔가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자들은 정말 즐겁고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는 굉장히 슬픈 삶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인 거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집중한다는 것은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돈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나를 빠뜨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에서 생각과 행동 패턴들을 항상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이 나왔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명상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종류에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부자 생각과 가난한 생각이 있다. 나를 부유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과 나는 그렇다면 가난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 주변에 성공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것이 진리인 상태인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모델을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